내가 만약에 다달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없다면 그 기간을 버틸 수가 없는 거야. 이제 사회생활을 막 시작했고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뭐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샘도 나고 막 그래서 이제 나도 지금 내가 모아놓은 자본이 조금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, 뭐 주식을 해야 되냐, 채권을 해야 되냐,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만약에 부동산을 한다면 내가 가진 자본이 많지는 않아. 그럼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갭 투자라는 것, 그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지. 예를 들면 한 2천만 원이 있었다. 그러면은 그 2천만 원을 가지고 뭐 그런 집이 있지도 않겠지만 2천만 원짜리 집을 사서 한 5만 원, 6만 원씩 만약에 월세를 받았다. 그 2천만 원짜리가 3천만 원 되고 4천만 원 되고 뭐 언젠가는 그렇게 될 날이 오겠지만 10년 동안 그렇게 해서 1천만 원 불어나는 거, 그걸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닐 거야. 주택이라는 거는 사용의 가치도 있고 소유의 가치도 있기 때문에 전세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갭 투자를 하면 그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가 있단 말이지. 8천만 원의 전세를 끼고서 2천만 원을 투자해서 1억짜리 집을 소유를 했다. 그러면 뭐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2배의 상승이 온다고 치면 2억이 돼 있을 때는 2천만 원이 또 다른 1억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긴 하겠지. 지금은 사회적으로 우리가 뭐 집을 여러 채를 갖는다거나 아니면 갭 투자 자체는 조금 제약시되고 있지만 갭 투자라는 게 사실 정말 나쁜 짓이냐? 그렇지 않아.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사람들 돈이 많지 않아. 할 수 있는 게 그 정도 투자밖에 없다는 거야. 그렇게라도 시작을 해야 되겠지. 그러면 2천만 원이 됐든 3천만 원이 됐든 그렇게 해서 내 자본을 조금씩 늘리고 자본금이 어느 정도 모이면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다달이 내가 얼마만큼의 수익을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느냐야. 만약에 수익만 일정하게 나온다면 우리가 자본을 크게 불리고 할 이유가 없어. 뭐 벌어들이는 것보다 쓰는 게 적은데 뭐 무슨 문제가 있어. 자, 그렇게 보면 내가 어느 정도 자본이 생겨서 이걸 만약에 수익형 부동산으로 바꿨다 이거지. 그래서 한 10억이고 모아서 3, 400만 원 정도의 생활비가 안정되게 나온다면 굳이 내가 갭 투자를 해서 차익형 부동산을 그럴 필요가 없어지기도 하는 거야.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던 그 월급에 목매어서 살 필요가 없는 거야. 그러면 어느 정도의 내 생활에 안정이 올 수 있겠지.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는 우리가 그 다음에 투자를 다시 생각을 하게 되겠지. 그럼 그 다음에 투자라는 것은 뭐냐면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도 있어. 그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라는 것은 뭐냐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야.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그 갭 투자야. 예를 들면 재개발이 됐든 재건축이 됐든 그런 것들은 시간이 오래 걸려. 근데 아까 내가 처음 얘기했던 그런 차익형일 때는 내가 가진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던 차익형 부동산이었다면 재개발 재건축은 확실한 미래가 보이는 투자야. 그러면 그때는 자본도 많이 들어가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도 길어. 내가 만약에 다달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없다면 그 기간을 버틸 수가 없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이미 어느 정도의 수익형으로서 아니면 월급 생활을 충분히 해가지고 돈이 많아. 그렇다면 이런 확실한 차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지. 그때는 자본금이 5억 아니라 10억, 15억이 들어갈 수도 있어. 그렇지만 10년, 15년, 20년을 기다릴 수 있다면 보다 큰 이익을 남길 수가 있는 거지.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는 처음에 차익형으로 자그맣게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기 위한 수익형으로 갔다가 그 이후에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된다면 보다 수익이 클 수 있는 하이 리스크, 하이 리턴. 근데 그 하이 리스크라는 거는 위험하기 때문에 리스크라기보다 오랜 시간을 버텨야 되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럴 수 있는 부동산들. 예를 들면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지금은 법으로 내가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 뭐 이런 조건들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시대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그런 안목을 가질 수 있게 되면 우리는 나중에 보다 안정적인 자본 증식의 수단을 선택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.